네, 10월은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기능 전환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공정한 노동 현장을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남 중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유경관장입니다. 2000년 7월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민간 주도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되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상담,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개입으로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정부의 포용국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공공에서의 아동학대 조사 업무 수행과 기존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전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10월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 완전 공공화와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전면 기능 전환이 이루어진 시점에 지금도 실천 현장에서 거부적인 대상자들을 만나 이들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또 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들의 권위 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민간 주도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증설, 상담원의 인력 확충, 또 과중한 업무 개선 등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올해 4월 한국아동보호 전문기관 협회 차원에서 진행했던 2022년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예산 현황을 근거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2년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예산 현황 조사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기관 및 분사무소 형태의 사업장을 제외한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문항 구성은 기관의 기본 정보, 임차 유형과 임차료 현황, 기관 종사자의 인건비 현황, 그리고 법원의 수탁상담 교육비 현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법원 수탁상담 교육명령, 또 종사자 인건비, 임차 유형과 임차료 순으로 각 사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및 제한 사항으로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법원 수탁 상담 교육 명령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를 다루는 법은 복지적 관점에서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로서의 사법적 관점의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시행된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변화를 위해 법적 조치 및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그리고 지방법원의 지원에서는 아동보호 사건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사건의 수탁기관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아동학대 수강명령자에 대한 법적 처분 이행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또 재학대 방지와 또 건강한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해 피해 아동, 가족,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 등에게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기관당 1인에서 2인의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이 있고 이외에 프리랜서로 계약되어서 회계당 비용을 지불하는 심리치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리 서비스로 집행하는 예산의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의 1:1 매칭의 정부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비인데 그 사업비 내 치료사업비입니다.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추가 지방비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지정되는 전입금, 기타 후원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의 결정에 의한 상담 교육 명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수탁의 업무량 비중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피해 아동과 가족 구성원 대상으로 치료사업을 수행하면서 집행하는 예산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상담 수탁도 수행해야 하고 또 이마저도 각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법원 수탁 교육을 결정하는 가정법원과 지방법원마다 예산 지원이 상이한 상황입니다. 이에 안정적인 법원 수탁 상담 교육 수행을 위한 법원 지원금의 충분한 지원과 또 더불어 정부 보조금의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충분한 치료 사업비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앞서 발제해 주신 현명희 팀장님의 자료에서 서울시는 2014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마련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대비 인건비 평균 95% 수준을 유지하고 지원하고자 국비시설과 서울시비 사회복지시설의 단일임금 체계 100% 시행과 또 종사자 임금체계 통일에 따른 시설 종사자의 안정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 학대피해 아동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경우 현재 서울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2년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예산 현황에서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75개 기관 중에 단일임금제 적용은 25%인 19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기관이 단일임금 미적용 상황입니다. 단일임금 미적용 기관의 상담원 평균 경력을 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비교했을 때 3급 3호봉에 준했습니다. 임금 비교 시에는 91.3%의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집에 좀 오기가 있는데요. 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3급 3호봉 기준이 227만 4,100원으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아동학대 대응 업무 특성상 종사자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업무의 스트레스 및 처우에 대한 불만족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이후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담요원으로의 이직은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이직률은 2018년 매년 꾸준히 증가돼서 2020년 34.4%입니다. 21년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의 평균 근무 연수도 3.3년에 불과합니다. 이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의 장기 근속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는 처우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건물 임차 현황입니다.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과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에 따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신규 설치 시 지원하는 예산이 상이하며 아동보호 전문기관 81개 기관 중에 45.7%인 37개 기관이 전월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차비 집행에 따라서 운영비가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기관도 있어서 임차 유형에 따른 아동보호 전문기관 간 서비스 질의 간극 발생과 월세 지출로 인한 부족분을 법인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운영법인 여건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가, 무상임대 또는 시도별 월세 지급액의 차이가 큼에 따라서 지역별 차 등 운영비 월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017년 아동복지시설로 변경된 이후 신규 개소 및 이관식 건축법 시행령에 맞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많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건물 용도와 입지 조건에 맞는 건물 확보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는 사무 공간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용도 변경에 대한 예산 지원의 상이함과 또 여전히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7년 이전 개소기관에 대한 기능 보강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갈수록 노후된 건물에서 종사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 또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이에 매년 차등적인 기능 보강 사업비 지원을 통해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항들에 대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첫째, 법원의 충분한 지원금과 정부 보조금의 심리치료 사업비 증액 지원으로 안정적인 상담 수탁 명령이 수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단일임금제 적용 및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에 맞는 처우 개선으로 종사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지역 내 공공기관 건물 지원 및 임차 유형에 따른 운영비의 차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정당함을 말합니다. 대상자들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휴먼 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이런 귀한 일을 아무나가 아닌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여건과 운영법인의 여건에 따른 상이한 지원이 아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종사를 하더라도 귀하게 대우받아야 공정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